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에 관해서 타로카드로 알아볼게요.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외모, 성격, 직업은 어떨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께 어떤 영향을 줄지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봐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선택지는 4개고요. 화면을 보시면서 가장 눈길이 가는 카드를 고르시거나 카드 위에 놓인 돌을 보시고 가장 끌리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화면을 확인하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돌 색깔을 차례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원하는 것을 골라주세요. 왼쪽부터 연두, 보라, 분홍, 노랑입니다. 연두, 보라, 분홍, 노랑.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로 가셔서 선택하신 카드의 타임라인을 클릭하시고 리딩을 들어주세요. 그럼 배경음악이 깔리는 동안 천천히 여러분의 카드를 골라주세요. 우리 연두사랑이분들,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에 관해서 타로카드로 살펴볼게요. 먼저 카드를 뽑고 리딩을 진행할게요.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어떤 사람일지 카드를 뽑아봤어요. 먼저 이 사람의 외모를 좀 보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이미지가 도움을 주고 싶게 만드는 외모라고 나왔거든요. 이 사람의 외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보호 본능을 자극받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이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좀 가녀린 외모를 지니고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보호 본능을 자극할 만한 부분을 외모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좀 도와주고 싶다.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내가 도움을 주고 거기서 저 사람을 끄집어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외모래요. 약간 가녀린 그런 외모를 지니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도움을 주고 싶게 만드는 외모? 약간 살집이 있다기보다는 외적으로 말랐을 것 같고 가녀린 느낌. 뼈대가 좀 얇고 외모도 되게 섬세하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되게 소중하게 아끼고 싶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뭔가 이렇게 크레파스 같이 두꺼운 도구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엄청 섬세한 샤프심처럼 얇은 심으로 그린 것 같은 그런 그림체, 그런 외모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이 사람에게 되게 천진난만한 모습도 있거든요. 무표정하고 있을 때는 조금 차가워 보이는데 되게 즐거워할 때, 웃고 있을 때나 되게 신나 있을 때는 또 한없이 천진난만하고 해맑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막 웃을 때 되게 밝고 맑은 느낌을 주는 그런 반전 매력을 가진 외모를 지녔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평소에는 좀 닫혀있는 것 같은 자신의 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고 자신의 속을 다 보여주지 않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평소에는 좀 무표정할 때가 많은데 그 한 번씩 풀어졌을 때 되게 즐거울 때라든지 살짝 술에 취했을 때라든지 되게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고양돼 있을 때는 한없이 풀어져 있는 그래서 되게 이완돼 있고 즐겁고 명랑한 분위기를 준다. 그런 반전을 가진 외모를 가졌다. 여기도 멀티태스킹이라는 카드가 나왔죠. 이 사람에게 두 가지의 매력이 공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무표정할 때는 되게 차가워 보이고 벽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과 분위기를 지녔는데 이완됐을 때는 좀 쉴 때, 놀 때 이럴 때는 또 한없이 밝은 그런 분위기를 풍긴다. 외적으로 두 가지의 매력이 공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을 보면 여기 엔지니어 카드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철두철미한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계획적으로 뭔가를 진행해 나가는,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발달한 그런 사람이어서 지적으로 뭔가를 해내고 개발하는 것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 페이지 오브 소즈 카드도 나와서 뭔가를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을 되게 좋아하고, 잘 모르는 것을 접했을 때 바로 검색해보고 알아보고 그 관련된 서적을 찾아보고 이런 사람인 것 같거든요.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을 되게 좋아한다.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알고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아한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네요.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 분들, 계속해서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관심 분야를 계속해서 파고드는 그런 모습이 있대요. 뭔가 많이 알고자 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고 계획을 딱 세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강한 그런 분이신 것 같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슬럼프에 빠지기가 되게 쉬운 사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쉽게 지치고 약간 일희일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 사람을 좀 챙겨줘야 하는 그런 일이 많대요. 이 사람이 너무 몸이 약하다든지 아니면 정신력이 조금 약한 편이어서 그렇게까지 상황이 나쁘지 않은데도 굉장히 절망하고 정말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자꾸 나쁜 상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좀 챙겨주게 되는, 보살펴주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대요. 이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게 만드는 그런 성격이다. 아까 외모에서도 좀 그렇게 보였죠. 외적으로도 가냘프고 연약해 보이고 그래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싶은 그런 외모를 지녔다라고 나왔는데 성격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일희일비하는 경향이 있고 감정 기복도 조금 심한 편이고, 그래서 주변에서 이 사람을 돌봐주는 일이 많다. 어쩌면 집안에서 막내라든지 아니면 외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호받고 돌봄 받는 것에 좀 익숙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도 스윗 트윗이라는 카드가 나와서 이 사람을 좀 잘 보살펴주고 싶게 만드는 성격이다. 그리고 그런 보살핌을 받고 돌봄을 받는 것에 전혀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돌봐주고 챙겨주고 이런 상황이 편하고 익숙하다,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혹은 학생분들이시라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작품을 만들어내거나 또 퍼포먼스를 하거나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것에 관심이 많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일반 사무직이나 뭐 회사에 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것을 표현하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가치관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약간 예민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되게 잘 맞는다라고도 보이네요. 그리고 타로 카드에서도 5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와서 감정 기복이 심하고 기본적인 성향이 되게 예민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표현하고 자신의 이런 감정들, 특히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작품화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시고 그런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런 일을 하시고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두 카드도 완드 카드가 나와서 자신을 표현하고 열정을 불태우고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잘 맞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신을 표현하는 일, 어떤 창작 활동이라든지 배우 활동이라든지 가수 활동, 아니면 안무가, 작곡가 혹은 시인이나 아니면 유튜버, 이런 일을 하고 있으실 것 같네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고 즐거움을 주고 위안을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번다. 상품을 만든다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서 그것으로 일을 해나가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일인 그런 분이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여러분의 소울메이트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관계가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지를 뽑아볼게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카드를 뽑아봤는데 되게 명확해요. 여러분에게 행복감과 휴식을 주는 관계가 된다.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느끼는 것은 행복감 그리고 편안함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아래에도 내면의 평화를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내면의 평화를 되찾게 된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되게 평화로운 감정을 가져다 준대요. 그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보면 그 서로의 고통,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면의 고통과 상대방이 갖고 있는 내면의 고통을 서로 치유해주는 관계래요. 여러분은 상대방의 연약함과 예민함을 보듬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상대방은 여러분의 막혀있는 부분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워낙에 예민하다 보니까 되게 뾰족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그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 뾰족한 끝이 자기 자신을 찌를 수 있죠. 그래서 계속 자기 스스로에게 찔리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는 또 반대로 여러분은 그런 뾰족한 끝이 필요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울메이트를 가졌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뚫어야 되는 곳이 있고 그것을 뚫어줄 수 있는 영혼을 상대방이 지녔다 이렇게 느껴져서 이 상대방의 그 뾰족한 끝이 여러분에게는 꼭 필요했던 것이고 여러분의 어떤 부드럽고 포용력이 있는 영혼이 상대방의 이 뾰족한 가시를 감싸줘서 완충제처럼 자기 자신을 더 괴롭히지 않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위안과 평안을 가져다주고 고통을 해소해주는 그런 관계가 된다. 그렇게 정말 필요한 관계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여기 고스트 카드도 나와서 둘이 죽이 잘 맞는 느낌이 들거든요. 영혼이 되게 찰떡같이 맞는다. 이야기도 되게 잘 통하고 여러분의 관심사와 상대방의 관심사가 되게 비슷해서 말이 잘 통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취향이 비슷할 수도 있고 감성이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고 서로의 영혼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둘 관계가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관계래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상대방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서로의 존재가 꼭 필요하다.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이 관계에서 창의력이 좀 상승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창의력이 좀 자극을 받는데요. 그래서 각자 자신의 일을 할 때도 이 관계가 큰 영향을 준다고 하거든요. 이 상대방 분이 애인으로 만날 수도 있지만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뭔가 동료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동료이자 연인이 될 수도 있겠죠. 뭔가 같이 일을 하는 사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면 상대방이 영화 제작자, 상대방이 화가면 여러분이 그 화가의 그림을 기획하고 전시하는 큐레이터, 상대방이 배우면 여러분은 상대방의 매니저, 여러분이 가수면 상대방은 작곡가 이런 식으로 두 분이 같이 일을 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여러분도 상대방도 자신의 일을 되게 잘하게 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같이 일을 하시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꼭 함께 일을 하지 않더라도 공동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 관계를 통해서 많은 영감과 자극을 받아서 자신의 일을 잘 해나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두 분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관계지만 일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주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을 되게 잘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가 승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카드거든요. 이 상대방과의 관계, 이 소울메이트와의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게 될 것은 승리다. 여러분 삶에 만족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관계가 된대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도 되게 잘 풀리고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성장을 해서 여러분 삶에 평화가 찾아오고 이런 평안한 감정을 통해서 승리감을 맛보게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겨서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만족스럽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시기를 맞게 된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이게 어떤 관계든 간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안정을 찾고 막혀있는 부분이 뚫리는 그래서 마음의 평화도 찾고 여러분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져오는 그런 멋진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상대방 분이 이미 여러분 삶에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 되고 현재 이런 사람이 여러분 삶에 없다. 아직 소울메이트를 만나지 못한 상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소울메이트를 언제쯤 만날 수 있을지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이 될지 추가로 뽑아볼게요. 이 소울메이트를 만날 수 있는 시기를 2개 뽑아봤는데 대서와 처서 카드가 나왔어요. 대서는 가장 더울 때죠. 7월 말쯤 이때 한번 이 상대방을 만날 수 있는 운이 들어오고 그리고 처서는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죠. 8월 말
그때도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기가 된다. 그래서 7, 8, 9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9월 초까지 7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이 상대방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때쯤에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주는 아주 긍정적인 파트너가 되는, 연인이 되는, 좋은 친구가 되는 이 소울메이트를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시기를 잘 잡으셔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연도사랑이 분들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안녕. 우리 보라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에 관해서 타로 카드로 살펴볼게요. 먼저 카드를 뽑고 리딩을 진행할게요. 여러분의 소울메이트가 어떤 사람인지 카드를 뽑아봤는데, 먼저 이 사람의 외모를 보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되게 잘생겼다라고 해요. 외적으로 되게 뛰어나다. 굉장히 잘난 외모를 지니고 있다. 눈에 딱 띄는, 뭔가 되게 치명적으로 생겼대요. 한눈에 봐도 이 사람 너무 잘생겼다.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간에 너무 잘생겼고 키도 크고 이럴 것 같아요. 외적으로 좀 뛰어난 그런 느낌이고 되게 자기를 잘 꾸미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옷도 되게 깔끔하게 자기한테 딱 잘 어울리게 입고 막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자신에게 딱 잘 어울리게 꾸며서 그게 뭔가 온전해 보이는, 완전해 보이는 그런 외모를 지녔다. 이 카드에서도 뭔가 호리호리하면서 키가 큰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외적으로 좀 흠잡을 데가 딱히 없는 그런 느낌이고, 심지어 여기 포텐셜 카드까지 나와서 지금도 이미 잘났는데 사실 그 가능성이 더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더 잘나질 수 있는,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입고 머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확확 달라지는, 기본적으로 되게 잘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확 바뀌는 그런 좀 팔색조 같은 매력을 지닌 그런 외모를 지녔다. 그런데다가 여기 순교자 카드까지 나와서 되게 뚝심이 있어 보이고 자신의 중심이 딱 잡혀있는 것 같은 그 결의에 찬 그런 외모를 지녔대요. 그냥 인상만 봐도 인상이 되게 셀 것 같아요. 강한 인상을 가졌고 신념이 되게 확고할 것 같은 그런 외모를 지녔다. 외적으로 이미 그런 분위기를 풍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고집이 좀 센 사람 같이 보이는 그런 관상을 지녔다라고 느껴지네요. 만만한 사람은 아니겠다. 자신의 고집이 딱 있고 중심이 되게 잘 잡혀있는 사람이다.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외모를 지녔다 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을 보면 탐정 카드가 나왔죠. 이 사람이 되게 예리한 눈을 가졌대요. 그래서 상황 파악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눈치가 되게 빠르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너무 잘 파악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여기도 심상치가 않은데 소드 퀸 킹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상황 판단이 빠르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 가장 적절한 행동을 한다. 그 상황에 제일 잘 맞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다.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다. 너무 똑똑하고 계획을 정말 잘 세우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 브레이크스루 카드랑 저지먼트 카드가 같이 나와서 되게 저돌적인 느낌이 들어요. 불처럼 막 달려드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날카로운 칼인데 거침없이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칼 같은 느낌이거든요. 불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아니라 딱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성격을 가졌고, 되게 목표가 뚜렷하고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막 돌진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리고 뭔가 사명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살면서 이것을 꼭 달성해야 한다. 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사명감이 되게 투철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자신의 일에 되게 큰 사명감을 갖고 있는, 직업의식이 투철한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약간은 세상에 대해서 반감이나 저항감도 있는 것 같아요. 사회 시스템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정의감과 사명감이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워낙에 좀 관찰력이 좋고 세상과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그 방향을 더 잘 보는 것도 있어요. 어떤 쪽으로 가야 모두가 행복해지는지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리하게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에 자신의 힘을 쏟고자 하는 뭔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자 하는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다. 그런 성격을 지녔다. 굉장히 좀 정의감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불의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이 어떤가 보면 이 사람은 뭔가 치유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나 한의사 이런 직업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어떤 신체적인 질병을 치유하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거나 그런 공부를 하고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분석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담을 해준다든지 그런 직업을 갖고 있으실 가능성이 좀 커 보이네요.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회복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졌다. 그래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게 의사, 한의사, 간호사 혹은 그런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일 그렇게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는 느낌도 있어요. 이 사람이 되게 외적으로 뛰어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외모가 되게 출중해서 그걸 이용해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예인일 가능성도 좀 있어요.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작품이나 자신의 노래나 자신의 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어요. 지금 그 배우를 준비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배우 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에이트 오브 컵스 카드까지 나와서 어떤 곳에 소속이 된 느낌이 아니거든요. 프리랜서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연예인이나 유튜버나 등등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도 그것에 계속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다른 프로젝트를 찾아서 그것을 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한 곳에 딱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곳에 딱 소속돼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길을 자신이 개척해 나가는 느낌이 더 강해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의사라고 한다면 큰 병원에 소속돼 있는 의사라기보다는 개인 병원이나 아니면 어떤 자신의 개인 병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병원에서 같이 일을 하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하고 그리고 이 두 카드 때문에 사실 의사나 간호사나 한의사보다는 연예인에 더 가까워 보여요. 연예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신의 그런 치명적인 매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 풀카드가 가면을 갖고 있죠. 그래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게 배우예요. 가면을 쓰고 그 배역이 돼서 거기에 몰입해서 연기를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뭔가 회복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사람들을 실제로 치유해 줄 수 있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같은 직업을 가지셨거나 정신적으로 사람들에게 치유를 줄 수 있는 예술계에서 활동을 하시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소울메이트와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좋은 영향을 여러분이 받게 될지를 한번 뽑아볼게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면 두 가지예요. 엄청난 즐거움과 여러분의 내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을 돕는다. 사실 기본적으로 소울메이트와의 관계가 주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죠. 그래서 계속 이런 메시지가 앞으로도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성장 카드랑 영적인 성장에 관한 카드가 두 장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 장 다 여러분에게 어떤 성장이 일어난다.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게 성장이고 내적으로 단단해지는 것이다. 여기 스트렝스 카드도 나와서 내적으로 여러분이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이 사람이 도와준대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주관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된다고 해요. 여기 신념에 관한 카드도 나왔죠? 여러분의 신념이 단단해진대요. 이 상대방과 여러분이 믿는 게 되게 비슷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상대방의 신념과 여러분의 신념이 되게 비슷하고 그래서 상대방과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신념이 더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것을 타협하지 않고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성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성한 힘을 믿게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되게 운명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만난 것도 되게 우연 같은데 사실은 운명 같고, 이 사람과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삶에 들어왔는지 그런 것에 굉장히 놀랍고 경이로운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성한 힘을 믿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신념과 가치관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우주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을 둘러싼 이 우주가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이 너무 만족스럽고 또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아서 이제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힘을 빼고 살아도 되겠다. 우주가 알아서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갖다 주는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생생하게 느끼고 삶에 완전히 순응하게 된다.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변한다는 게 아니라 우주를 완전히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우주 에너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우주 에너지를 완전히 믿고 삶이 나를 데려다 주는 대로 그냥 힘 빼고 가도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는 관계가 된대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삶에 대한 믿음을 강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섹슈얼리티 카드도 나와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어떤 성적인 만족감도 크게 느낀다고 느껴져요. 이 사람이 여러분의 이상형에 되게 부합하는 사람이고 모든 면에서 잘 맞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든 면에서. 사실 이 소울메이트가 친구나 가족이나 뭐 동료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연인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되게 커 보여요. 이 사람과 연인으로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이 소울메이트가 여러분의 다음 연애의 대상이 될 거다. 지금 연인이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연애를 하고 있으시다면 혹은 결혼을 하셨다면 이 상대방이 나의 배우자나 연인이 이 소울메이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미 이런 영향을 주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직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다음 연애 상대로 여러분의 소울메이트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에게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활력과 명랑한 감정, 기쁜 감정, 즐거운 감정을 가져다주는 그런 관계가 된대요. 이 사람과 말도 잘 통하고 또 워낙에 여러분의 이상형에 딱 부합하는 사람이어서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 사람이 갖고 있고 또 반대로 여러분도 이 사람의 이상형인 것 같거든요. 서로의 이상형이어서 불만이 하나도 없고 뭐 지적할 것도 없고 싸우는 일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서로 너무 잘 맞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고 상대방이 원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서 마찰이나 갈등보다는 즐거움과 기쁨, 웃음 이런 것들을 누리는 그런 관계가 된다. 정말 활력이 넘치는 관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 관계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거래요. 삶에 대한 믿음과 활력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가 좀 고립된 은둔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고립감과 뭐 쓸쓸함 이런 것을 느낀다는 게 아니고 두 분이 만나면 둘만의 세계로 고립되는, 둘만의 세계로 둘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이 있을 때 그냥 시간이나 다른 일, 여러분의 일이나 상대방의 일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실 것 같거든요. 둘이 함께 있을 때는 외부적인 뭐 걱정이나 근심거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둘만의 공간과 둘만의 시간으로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딱 둘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을 갖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울메이트가 현재 여러분 삶에 없는 경우, 아직 이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경우에 이 사람을 언제쯤 만날 수 있을지 그 시기를 한번 뽑아볼게요. 이미 여러분의 소울메이트가 여러분 삶에 있다면 그 사람과 잘 지내시면 되는 거고, 아직 만나지 않은 경우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뽑아볼게요. 이 소울메이트를 만날 수 있는 시기로 하지와 대한이 나왔어요. 하지는 여름이 막 시작되는, 더위가 막 시작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6월 말쯤으로 볼 수 있고, 대한은 1월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1월, 올해 안이 아니고 내년 1월에 또 한 번 운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올해 6월 말이나 내년 1월 말에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기가 된다고 하니까 그 시기에 이런 사람이 여러분 삶에 등장을 한다면 이 사람이 내 소울메이트구나 라고 알아보시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보라사랑이 분들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안녕. 우리 분홍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에 관해서 타로 카드로 알아볼게요. 먼저 카드를 뽑고 리딩을 진행할게요. 여러분의 소울메이트가 어떤 사람인지 카드를 뽑아봤어요. 먼저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의 외모를 살펴보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목구비가 단정하다, 깔끔하게 생겼다 라고 나왔어요. 외적인 균형이 잘 맞는다. 눈, 코, 입이 균형 잡혀 있고 조화롭게 생겼다. 한마디로 잘생겼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여기 식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와서 되게 해맑은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균형 잡힌 얼굴에서 환하게 미소 짓는 이미지가 연상이 돼요. 깨끗하고 선하고 착하게 생겼다. 그런 외모를 가지셨을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의 그 신체적인 나이보다 조금 동안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본인의 실제 나이보다 좀 더 어리게 보인다. 그리고 굉장히 선하게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옆에 세븐 오브 소즈 카드도 나와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 땐 되게 선해 보이는데 무표정을 하고 있거나 인상을 찌푸리고 있거나 이러면 약간 무서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되게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무표정하게 있거나 아니면 살짝 인상을 쓰거나 이러면 조금 무서워 보이는 그런 인상을 가진 것 같거든요. 인상이 되게 세다.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하게 생겼기 때문에 눈이 크고 콧대가 높고 입술이 되게 빨갛고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표정을 짓지 않거나 약간 차가워 보이는 그런 상태일 때는 좀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아우라도 지녔대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제 표정을 짓거나 웃거나 이러면 되게 선해 보이고 자신의 그런 선한 본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외모만 봐도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이다. 많이 배운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 준대요. 좀 신중해 보이고 경거망동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졌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되게 신중하고 경거망동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되게 신뢰를 주는, 이 사람의 외모부터 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풍길 것 같아요. 그런 인상을 가졌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려고 하고 그래서 쉽게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게 외모에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런 내면이 외모에 드러난다. 그리고 약간 이 사람이 키가 좀 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막 엄청나게 큰 건 아닌데 평균보다는 조금 큰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을 보면 여기 처음부터 헐밋 카드가 나왔죠. 이 사람은 되게 내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어울려 놀고 자신의 감정을 막 솔직하게 다 표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 내면에 좀 집중하는, 혼자 있는 시간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런 사람인 것 같고, 이 사람의 내면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 꺼내 보여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걸 다 하지 않고 그냥 속에 담아두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다 표현하지 않는데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빙산의 일각 같은 그런 사람이래요. 되게 신중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꼈다고 해서 그걸 바로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감수성이 되게 풍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고민 상담을 하기에도 정말 좋은 상대고 여러분의 말을 되게 잘 들어줄 것 같아요. 좋은 조언을 해준다기보다는 여러분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계속 공감을 해주고 맞장구를 쳐주는 그런 사람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고 계속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고 여러분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정말 속상했겠다, 진짜 힘들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여러분의 감정이 풀리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감수성이 풍부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되게 공감을 잘해주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상상력이 되게 풍부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게 약간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속으로 진짜 수백 수천 가지의 생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별뜻 없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거를 계속 곱씹으면서 왜 저런 말을 했지? 왜 저런 표정을 지었지? 왜 저런 행동을 했지? 나한테 화가 났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이 사람 삶에 되게 힘든 부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더 행동으로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잘 결정을 하지도 못하고 또 자신의 그런 수백 수천 가지의 생각들을 다 표현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걸 드러내고 싶지도 않아서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너무 많고 또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자꾸 생각하고 자꾸 상상하는 버릇이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망상도 많이 하고 공상도 많이 하고 그런 상상 때문에 있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좀 걱정이 많은 스타일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여기 5 오브 소즈 카드도 나와서 자기의 능력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자기가 되게 잘난 사람인데 자신의 가치를 좀 평가절하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약간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불필요한 부분에 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성격도 되게 선하고 좋은 사람이고 외모도 되게 잘난 사람인데 자기가 그 정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대요. 내가 외모도 이런 게 부족하고 성격도 좀 너무 소심하고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서도 그렇게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주눅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되게 잘났는데 왜 저렇게 주눅 들어있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이렇게 자신이 없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사람의 자존감이 조금 낮다. 자신의 진짜 모습보다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별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이 사람의 직업을 좀 보면 여기 쉐입시프터라는 카드가 나왔죠. 이 사람의 직업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아니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영화 배우, 영화 감독, 시나리오 작가, 소설가, 시인 이런 직업들이 좀 떠오르는데 하는 일이 계속 비슷하더라도 계속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영화 감독이라고 하면 그 연출을 계속 하지만 자신이 하는 일은 영화 연출이지만 그 연출하는 영화가 계속 바뀌죠. 그런 식으로 비슷한 일을 하지만 계속해서 다른 일을 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계속 바꾸고 그 새로운 프로젝트가 자기에게 주어지면 그거에 맞춰서 자신의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외모라든지 읽는 책이나 참고하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바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그거에 맞춰서 자신을 바꾸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카드들이 다 메이저 카드가 나왔는데 우선 행드 퍼슨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뭔가 이 사람의 직업이 되게 쉬운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이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뭔가 자신의 일부분을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영화 배우라고 치면 사생활을 포기하고 외적으로도 어느 정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걸 다 못 먹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운동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부분을 좀 희생하면서 해야 하는 일이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좀 자기 희생적인 부분이 요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엠프레스 카드가 나와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예술적인 일인 것 같거든요. 창작에 관련된 일을 한다. 이 사람이 하는 것이 뭔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창조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떤 분야든지 간에 뭔가를 창작을 하고 창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리빙 주시라는 카드가 나와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드는 그 작품이 사람들에게 되게 큰 즐거움을 준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웹툰 작가라고 하면 그 사람이 만든 웹툰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죠. 그렇지만 그것을 그리고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고 굉장히 힘들고 마감을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다른 생활을 좀 희생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식으로 뭔가 자신이 어떤 것을 창작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조금 힘들지만 그 결과물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도 나왔는데 돌아가고 있는 이 수레바퀴 모습이 약간 카메라 렌즈처럼 보이기도 해서 영화 배우 아니면 영화 감독, 영화 제작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영화 관련된 일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제일 크게 드네요. 자기는 좀 힘들지만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뭔가 동그란 일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영화 관련된 일을 하신다는 느낌이 가장 크게 들고 아니면 화가나 사진작가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어떤 식으로든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고 창작을 해내는, 그래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한다. 시나리오를 집필할 수도 있고 소설을 쓸 수도 있고 시를 쓸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분야는. 어쨌든 제일 크게 느껴지는 건 영화와 관련된 일처럼 느껴지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소울메이트와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어떤 좋은 영향을 줄지 뽑아볼게요. 이 소울메이트가 사실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나 이렇게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연인으로 만나게 되는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왜냐면 제일 먼저 나온 카드가 사랑인데, 이 사랑이 이제 가족들 간에서도 사랑이 있고 친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있지만, 이 아래 데이팅 카드가 나와버려서 확실히 이건 연인이다, 이건 애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인으로 만나게 되실 것 같고, 이 사람과의 관계는 당연히 사랑, 타인에 대한 관대하고 한없는 위대한 사랑을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완성을 하게 된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준대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그리고 두 분 사이에 균형이 되게 잘 맞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양의 에너지를 크게 갖고 있으시다면 상대방이 음의 에너지를 크게 갖고 있어서 둘이 만났을 때 음과 양의 조화가 딱 맞는, 뭔가 두 분이 되게 잘 어울리고 서로의 어떤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고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균형을 딱 맞춰주는 그런 관계가 된대요. 그래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삶의 균형도 맞춰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약한 부분이나 지나치게 강한 부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밸런스를 맞춰서 지나치게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은 그 중간에서 딱 만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균형을 맞춘 덕에 여러분의 에너지가 올라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굉장히 컴한 평온한 상태를 달성하게 된다. 여러분 상태가 되게 평온해진대요. 안정적이고 여러분에게 안정감과 그리고 힘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것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념을 더 강화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아마도 여러분과 이 상대방의 신념이 되게 비슷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는 것과 상대방이 믿는 것이 되게 비슷해서 이 사람과의 대화와 이 사람과 주고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념이 더 강해진대요. 여러분이 믿는 것을 계속 믿어도 되겠구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런 확신을 얻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념이 강해진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아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과 상대방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확장되는 그런 관계가 된대요. 여러분이 상대방의 창의력을 자극하고 또 상대방이 여러분의 창의력을 자극해서 서로 자신의 일도 되게 잘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좀 이런 창의력과 상상력을 이용한 일을 하고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그런 부분에서 좋은 자극과 영감이 되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의 뮤즈가 되거나 여러분이 상대방의 뮤즈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여기 커밋먼트 카드가 나와서 두 분이 만약에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상태라면, 비혼주의자가 아닌 분들이시라면 두 분이 결혼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미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런 사람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두 분은 결혼까지 할 수 있고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운명이다. 소울메이트가 잠깐 만났다가 헤어질 수도 있거든요. 내 삶의 어떤 순간에 나타나서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평생 함께하는 그런 소울메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족이나 아니면 가족처럼 정말 가까운 관계로 평생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실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그리고 무지개 카드가 2장이나 나와서 여러분에게 이 상대방과의 관계가 무지개 같은 관계가 된대요. 무지개는 희망과 이상향 이런 것을 상징하는데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이상형에 딱 부합하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도 들고, 또 이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이상적이다, 여러분이 정말 이런 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게 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사실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두 분 다 상상만 했던,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았던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게 되고, 뭔가 두 분의 관계는 되게 꿈 같은 관계인 것 같아요. 꿈에서나 이루어질 법한 되게 이상적이고 영화 같은, 영화 속
속 주인공들이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아름답고 영화 같은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연인의 모습이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왠지 결혼까지 하게 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가 충분함, 인내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카드예요. 여러분이 이 소울메이트와의 관계를 통해서 충족감을 느끼게 된대요. 여러분 삶이 충분하다, 너무 만족스럽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 충분하다는 단어의 의미가 더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이대로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더는 원하는 게 없다. 나한테 더 필요한 게 없다. 지금 이대로 계속 유지만 되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그런 관계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바로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그런 연인을 만나게 된다. 혹은 이미 만났다. 이렇게 보이네요. 이미 연인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연인이 이런 사람일 것 같고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직 이 사람을 만나지 않은 분들은 이제 미래의 연인, 배우자를 곧 만나게 될 거다. 여러분에게 정말 완벽하게 딱 맞는 짝이 여러분에게 등장할 거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럼 이번에는 아직 이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경우, 이 소울메이트가 아직 여러분 삶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에 언제쯤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운이 가장 큰 시기를 한번 카드로 뽑아볼게요.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기로 우수와 청명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우수는 겨울 동안 쌓여있던 눈과 얼음이 녹는 시기죠. 그래서 2월 말쯤 이때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이 한번 들어오고, 그리고 청명은 봄 날씨가 막 펼쳐지는 4월 초쯤이거든요. 이때도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이 크게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2월 말과 4월 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때쯤에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기가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분홍사랑이 분들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안녕. 우리 노랑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에 관해서 타로 카드로 살펴볼게요. 먼저 카드를 뽑고 리딩을 진행할게요.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에 관해서 카드를 뽑아봤어요. 먼저 이 상대방분의 외모를 뽑아봤는데 외모에서 왕자 카드가 나왔어요. 이 상대방분이 외모가 괜찮다. 외모가 되게 낭만적으로 생겼다. 로맨틱한 외모를 가졌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잘난 외모를 가지고 있대요. 되게 잘생긴 외모? 그리고 뭔가 잘생겼는데 차가워 보이는 그런 외모도 있지만 이 상대방분은 그런 외모가 아니에요. 따뜻한 이미지를 가진 잘생긴 외모거든요.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간에 이 상대방분의 인상이 되게 좋아요. 되게 착하게 생긴, 선하게 생긴, 잘생긴 얼굴이에요. 그리고 되게 따뜻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되게 웃는 상일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웃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웃는 주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얼굴에. 항상 웃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고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그게 인상에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듬직한 인상을 준대요. 이 사람에게는 믿고 뭔가를 말하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대요. 이 사람이 뭔가 잘 지켜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대요. 비밀을 잘 지킬 것 같고 또 중요한 걸 맡기면 이 사람이 절대로 이걸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주는 그런 인상이래요. 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상인 거죠. 믿음직한 인상을 갖고 있다.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 라고 나왔고,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부유해 보이는 외모를 가졌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집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되게 깔끔하게 하고 다니고 옷이나 뭐 소품이나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잘 쓰는 것 같아요. 단정하게. 그래서 되게 귀티가 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귀티나게 생겼다. 약간 귀공자 같은 그런 스타일이다 라고 느껴져요. 뭔가 되게 부유해 보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착용한 옷이나 착용한 것은 실제로 그게 그렇게 고가가 아니어도 되게 비싸 보이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효과를 받아서 이 사람의 것이 되게 비싸 보이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텐 오브 원즈 카드가 나와서 이 카드가 외모로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이 되게 키가 크고 등치가 좀 커서
보통 사람들이 앉는 의자나 보통 사람들이 쓰는 침대나 이런 것을 편하게 쓰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리가 너무 길어서 보통 사람들이 앉는 의자에 앉으면 되게 불편하다든지 비행기에서 이코노미석에 앉으면 너무 불편해서 하는 수 없이 비즈니스석으로 예매를 해야 된다든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혹은 키가 너무 커서 버스를 타거나 어디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 문에 머리가 걸릴 수도 있어서 고개를 숙이는 버릇이 있다든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키가 큰 사람들은 거북목이 되기가 좀 쉽죠. 게임을 많이 하고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고 이래서 거북목이 되는 게 아니라 숙여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자기 머리가 걸려서 약간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키가 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키도 크고 되게 잘생긴 근데 되게 따뜻하게 생긴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뢰감을 주는 그런 외모?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을 보면 되게 성격이 흥미롭게 나왔어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래요. 성격이 되게 따뜻하고 정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잘해주고 진짜 다정한 사람일 것 같거든요. 되게 친절하고 다정한.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어도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되게 친해 보일 수가 있어요. 너무 친절하게 해주기 때문에 너무 다정하게 처음 본 사람한테도 되게 친절을 잘 베푸는 사람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특히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모든 것을 다 주는, 아낌없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이 이 두 카드의 조합인데 분리라는 카드랑 3 오브 소드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정의감이 너무 투철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상황을 진짜 못 참는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 괴롭히는 가해자가 누가 봐도 피해자보다 강한 사람이다. 이런 상황을 진짜 싫어한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상황을 못 참는다. 내가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무조건 그 약자 편을 들어주고 걔를 구해준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을 봤을 때 그 강자를 벌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착취하고 괴롭히고 이런 꼴을 못 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되게 정의감이 투철하고 또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약한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유난히 그런 게 있으신 분인 것 같거든요. 애들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동물들, 그런 약한 동물들, 힘없는 동물들을 괴롭히거나 이런 상황을 보면 분노에 차서 괴롭힌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따끔하게 혼을 내주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아까도 여기 프로텍트라는 카드가 외모 자리에서 나왔죠. 이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풍겨 나오는 것 같거든요. 보호자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상대방을 보호해주려고 하는 특히 나보다 약한 사회적인 약자, 소수자 이런 사람들, 이런 집단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 그리고 여기 멀티태스킹이라는 카드가 성격 자리에 나왔죠. 이 사람은 다양한 것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뭔가 암기력도 좋고 응용력도 좋고 머리가 되게 좋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시켜도 그걸 다 기억을 하고 내 안에 다 입력이 되는 그런 분이신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한두 개 일을 할 때 4-5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되게 유능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일 처리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밑에 직업을 보긴 하겠지만 사실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해도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거든요. 유능한 사람이다. 어떤 일을 해도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와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을 좀 보면 기본적으로 혼자서 작업을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빌딩 카드도 나와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으신 것 같거든요. 건축을 하거나 조각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글을 쓰거나 등등등 뭐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 뭔가를 만드는 일을 하실 것 같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겠지만 그러니까 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구상할 때는 자기 혼자서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네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조각상을 만든다고 하면 거대한 조각상을 만든다면 혼자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기획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세우는 건 혼자 하는 거죠. 그렇게 혼자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단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들을 데려오는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여기 아래에 5 오브 완즈 카드랑 10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와서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완전히 혼자서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같아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랑 뭔가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처음 시작은 혼자서 한다. 혼자서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할지를 정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그걸 조율해 가면서 같이 완성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런 일. 이게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실 것 같은데 이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 뭔가 구상을 하고 시작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그 사람들과 의견 조율을 하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이네요. 뭐 회사에 다니는 분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회사에서 구상을 하는 담당이고 뭐 팀장이거나 과장이거나 이래서 자기가 이걸 구상을 해서 팀원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 부분은 너가 맡고 이 부분은 네가 맡고 해서 나한테 가져와 봐 해서 자신이 그걸 취합해서 조율을 해서 완성을 해내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만드는 일을 한다고 나와서 뭐 상품을 만들거나 제품을 만들거나 광고 마케팅 같은 것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광고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영화를 만들어서 뭐 영화 제작을 해서 영화를 만들거나 출판사에 다니신다면 책을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이든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고 자신이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을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번에는 이 소울메이트와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좋은 영향을 여러분이 받게 될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뽑아봤는데 여러분은 이 사람과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연인으로 만날 수도 있고 친구로 만날 수도 있고 가족으로 만날 수도 있고 동료로 만날 수도 있겠죠. 사업 파트너로 만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사람과의 관계로 여러분의 일이 되게 잘 된대요. 여러분의 그 운명과 사명을 달성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되게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삶의 목적이라는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사람이 도움을 준다. 여기 신념에 관한 카드도 나와서 여러분이 이번 삶에서 달성해야 하는 어떤 카르마에 이 사람이 큰 공헌을 한다. 그걸 달성할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의 카르마가 딱 완성이 되고 소멸이 될 수 있게 이 사람이 도와준다. 여러분이 이번 생에서 해야 하는 일을 알려줄 수도 있고 혹은 이 사람이 거기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잘 해낼 수 있게. 이런 거 너한테 잘 맞을 것 같으니까 해봐 라고 알려줄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아니면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좀 발전시키는데 이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고 혹은 이 사람이 출판사 직원인데 여러분이 쓴 원고를 이 사람이 보고 이걸 우리 출판사에서 책으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게 이 상대방이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 상대방과 사업 파트너로 만나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뭔가 일을 되게 잘하게 해준다. 여기 옆에 어번던스 카드도 나와서 이 사람과 만났을 때 여러분의 일이 되게 술술 풀리게 된대요. 이게 정신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용기를 주고 이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같이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로 여러분의 일을 잘 풀리게 도와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상황마다 그게 다 다르겠죠? 그리고 여기 기사 카드도 나와서 여러분들 중에는 연인으로 이 상대방을 만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되게 달콤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고 나와서 연인으로 이 사람을 만나게 돼서 이 사람과의 사랑을 통해서 내 삶을 더 잘 살게 되는 그런 분들도 확실히 있으시겠다 이렇게 느껴져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달콤한 감정을 느낀대요. 이 사람이 되게 다정하고 엄청나게 멋있는 사람이어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면 연인으로 발전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연애의 감정을 느끼기가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라서 그래서 상대방과 연인으로 발전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 사람과의 만남이 마법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우주적인 에너지, 우주적인 힘, 신성한 힘을 믿게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삶에 나 자신을 맡기게 된다. 우주에 나를 맡기게 되고 삶을 그냥 힘을 풀고 살아도 되겠구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진짜 좋은 게 나한테 오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된대요. 이런 비슷한 리딩이 앞에도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소울메이트 리딩이라서 이런 결의 리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서 디바인 가이던스의 힘을 느끼고 거기에 온전히 나를 맡겨도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게 되는 가장 큰 것이 정화예요. 에너지 정화, 영혼의 정화, 마음의 정화.
여러분 마음이 되게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에 쌓인 묵은 때 같은 것들이 다 벗겨지는 느낌이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방어 기제, 거부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이 싹 씻겨내려가는 작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회복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좀 싫어하고 있다면, 인간 혐오가 조금 있는 분들이시라면 이 상대방 분을 만나면서 이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타인에 대한 애정을 회복하게 되는, 인류애를 회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여러분의 내면의 빛이 바깥으로 확 발산이 되는 모습을 표현하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되게 깨끗해지고 그러면서 영혼이 빛이 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울메이트 리딩이다 보니까 계속 좀 비슷한 영향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상대방과의 관계가 영혼의 성장과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되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여러분의 내면의 빛이 밖으로 발산이 되기 시작한다. 이 빛이 없었던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여러분 내면에 있었는데 그게 내면에만 갇혀 있었던 빛이 이 사람과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그 열린 틈으로 그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가 반짝반짝하게 밝게 빛나게 된대요.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밝아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 사람과 만날 운명이었고, 이 사람과의 협력이나 사랑이나 우정이나 이런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번 삶에 여러분이 태어났다. 이런 느낌도 강하게 들어서 이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에게 운명적인 관계고 필연적인 관계고,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내면에 있는 광채를 밖으로 발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가 자유와 리뉴얼에 관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카드거든요.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내면이 씻기면서 찌꺼기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던 것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날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던 그 쇠사슬이 딱 끊어지고 여러분의 날개를 펴고 날아다닐 수 있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까지 뭔가 속박돼 있고 구속돼 있던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나한테 날개가 있는지 잊고 있었는데 이 사람과 만나면서 내 날개를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날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엄청난 관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소울메이트를 이미 만나신 분들은 계속 잘 지내시면 되지만, 아직 만나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아직 이 소울메이트를 만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큰 시기를 한번 카드로 뽑아볼게요.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기로 소서와 대한 카드가 나왔거든요. 소서는 장마가 시작되는 7월 초를 말해요. 7월 초에 한번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운이 크게 들어오고, 그리고 대한은 1월 말이에요. 음력으로는 12월인데 양력으로 따지면 1월이거든요. 내년 1월 말. 그래서 7월 초 그리고 내년 1월 말에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노랑사랑이 분들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안녕.